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현명한 투자자, 벤저민 그레이엄 책으로 오늘 P3, 어, 교육을 들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용어도 생소한 용어, 그 다음에 제가 깨닫는 알승환 대표님이 나눠주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깨닫는 부분의 차이가 좀 있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깨달아질 건데, 그 되게 좀 다양한 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직접 못 들으신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우선 초반에 대표님이 이제 건강 문제로, 되게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또 최근에 한 6개월간 그걸 불면증이라는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깨닫고 경험했을 때마다 언제나 저희 제자들에게 계속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는데 오늘 최근에 대표님이 또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제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제대로 진단을 내리게 된 군 뉴스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핵심은 사람은 왜 힘들어 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그냥 돈이 없어서 힘든 건가요? 아니요. 아파서 힘들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계속 생각을 해보면, 맞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 노력이 또 다 될 거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했던 미래도 아니고,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등등등. 네,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하고, 해결하고, 또 당한다. 이 말을 딱 듣는데, 화가 나왔어요. 그동안 대표님이, 1대1 코칭 해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그리고 대표님의 사례를 경험해서, 대표님의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눠주셨구나. 그런 부분들.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있고요. 문제로 당하죠. 그러니까 당한 거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우선 당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끊임없이 또 노력하죠.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누구는 남 탓을 하려고도 하고, 누구는 그냥 있기만 하려고 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뭐 아무튼 등등등. 저희 멘토님처럼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네,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는 와중에 더 당하는 거예요. 제 멘토님이 마라톤으로 쓰러져서 한 3일 정도 못 자는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신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으로, 그리고 그러면서 검사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 라는 진단으로 콜레스테롤을 잡으려고 했던 와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연결해 주시는 어떤 박사, 엉터리 박사라고 하시는데 그 박사를 통해서 막 생가의 지수, 막 이런 등등등 얘기를 이렇게 듣죠. 근데 콜레스테롤을 잡으려다가 어떻게 되냐?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고, 그게 6개월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불면증이라는 게
저는 하루만 못 자도요, 다음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계속 잠을 못 자는 거다? 어, 되게 표현을 시지만, 아, 힘드시겠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제가 아이 키울 때 저에게 건강이 힘들었던 적은, 저는 항상 보면 아이 키우고 났을 때 산후조리 했을 때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 몸은 아프고 내 몸 같지 않고 애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막 온몸이 아프고 막 저리고 막, 그런데 애는 봐야 되고 막 유축해야 되고, 젖 먹여야 하고 애 씻겨야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애는 첫애 모른다고 힘들고, 둘째는 어 이 몸이 아픈데 첫애 신경 쓰랴 막, 뭐 이렇게 힘들지. 셋째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남자애라서 막 몸 다 다르고 애 낳을 때부터 힘 처음 나는 것 같고 막, 산후조리는 더 못하고 막, 이때가 저는 몸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때가 또 불안하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 모성애적으로 불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몸 피곤하고 자고 싶고 자야 회복이 되는데, 애는 수시로 깨지 막, 둘째는 아토피로 또 수시로 깨고, 신생아 셋째는 뭐 원래 깨고, 막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고 애기 때문에 불안한데 내가 잠까지 못 자면 그런 상태가 우울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남편은 계속 타지에 가 있다가 가끔 오지. 가끔 와도 막 본인도 몸이 힘드니까 막 뭔가 대화나 뭐 이런 것도 일절 안 되지. 그때 제가 제일 우울하고 제일 불안했던 시기였거든요. 그 상태보다 더한 상태인 거잖아요. 왜냐? 원인을 모르잖아요. 저는 잠깐 이 시기 지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지만, 웬, 아이스란 대표님은 그게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또 누군가를 뭐, 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 그러면 그냥, 진짜 힘드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 한 보름쯤인가 얼굴에 막 진물이 나고, 아토피, 건조성이 아닌, 그냥 진짜 아토피라는 진단을 안 받고 싶었으나 아토피였어요. 뭐 먹었다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물이 여기 몸에 막, 애가 가려워서 힘들어하고 새벽에 계속 깨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안 돼서 그냥 갔죠. 갔다가 아이 모유를 끊어야 된다고. 이거는 이제 엄마가 먹는 거에 의해서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건데, 엄마가 이것저것 다 먹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유식을 하는 시기 때여서 그때 검사를 했어요. 알러지 식품 반응. 아이가 이유식을 하나씩, 처음에는 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기존대로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도 쌀로 했다가, 그 다음 시금치 하나 첨가했다가, 그 다음 소고기도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저의 혼자가 아니라 그 담당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같은 그 알러지 담당하는 그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두 분이 저희 아이를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유식을 하면서 아이가 알러지 반응이 뭘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있고, 아니면 어떤 걸 먹었을 때 괜찮았는지, 이게 급성 알러지인지 그냥 일반 알러지인지, 그거를 시간 체크하고 그 올라왔을 때 사진 찍고 그거를 수시로 체크해 가면서 아이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는 되게 힘들었고, 또 저는 모유 수유를 1년은 최소 하길 원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되게 힘들었고 결정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선은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게 제가 지금에 와서 되게 좋은 건, 아이도 그걸 느끼니까요. 이제 스스로 뭔가, 뭐 예를 들어 그 안에 계란이 들었는지, 뭐 견과류가 들었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하나 좀 먹다가 이 입안에서의 느낌이 있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얘기해요. 혀가 좀 아파서 안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아이도 그걸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음식 아닌 거를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저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저랑 있을 때 되게 편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그 한 번 올라오는 거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들은 그 스테로이드 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지거든요. 시커매지고.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왜냐, 아이가 막 쓰라린데도 이걸로 좋아졌다고 하면 그냥 막 진짜 독하게 막 바르고 그랬어요. 신생아 애라. 그리고 막 가려우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먹으면 안 되니까 막 손도 묶어놓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제가 제 몸이 아닌 저희 자식의 그 건강이 아픈 사람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실험해보면서 끝내 지금은 아토피가 있는지도 모르는 외모가 됐어요. 얼굴은 진짜 깨끗하고요. 목도 깨끗하고요. 가끔 뭐 안 먹는 거 왔을 때 좀 올라오고. 근데 이제 그 올라왔을 때 진물이 회복하는 동안에도 그게 되게 가려움이 오래 가니까 날만 하면 또 가렵고, 그러면 이게 또 아무리 안 먹는 걸 하더라도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콩 노크림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분도 안 나와 해서 막 불안해 하지만, 저는 뭐 그냥 좋아진 걸 그냥 그걸 보고 나서 그냥 경험을 해봤죠. 근데 진짜 깨끗한 피부로 돌아오긴 해요. 그러니까 낫는 건 아니라고 누구도 얘기해요. 낫지는 않지만 이걸 아이가 좀 먹고 싶은 걸 좀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성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애기 신생아 때부터 아니, 애기가 한 6개월 언제지? 돌되기 전부터 이걸 알게 돼서 지금까지도 아이가 가려워하면 바르고 하거든요. 이게 무좀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 얇게만 펴발라도 되게 그 가려움이 사라지고, 며칠만 지나도 이걸 꾸준히 쓰잖아요. 되게 새살이 돋고 이제 막 그렇게 되게 금방 나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또 저는 전문가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가 막 급성으로 올라오면 막 기도도 막히고 막 이러니까 숨쉬기도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 대처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됐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되게 그래도 좀 안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와, 진짜 불안하고, 근데 잠까지 못 자는 정도의 그런 건강이라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수술해서 낫는 사람이 이야기 들었을 때 부러웠다는 이야기가, 감히 그거를 내가 느낄 수는 없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암이라도 내가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 거다. 근데 그 원인 모르는 이런 불치병이 있을 때는 진짜 불안하고, 어떻게 뭘 해야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불안한 거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문제가 뭔가 당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자 계속 6개월 대표님이 막 실험과 여러 가지 경험과 좀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에 또 아니고, 더 큰 불면증이라는 걸 당했다는 이 결과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표님은 건강이지만 저도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제 아이가 아팠던 경험을 해봤지만, 아토피는요, 비염으로도 천식으로도 오고요. 그러면 계속 그게 악재가 점점 관리 못하면 되게 심해져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로 가지고 왔을 때, 아이 문제가 사실 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졌고,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몰라요. 어떻게. 근데 대표님이 여기서 왜 본인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문제가 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대표님이 이거다 싶어서 했는데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게 당하고 했을 때 지금은 찾으셨어요. 전해질. 그 소금 되게 저염으로 해가지고, 저염에 되게 극단적인 운동으로 땀 빼고
계속 내 몸에 있는 소금물들이 다 빠져 있는데 계속 그거를 유지했기 때문에 계속 아무튼 전해질과 그다음에 물리학,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잠을 그래도 잘 주무시게 됐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면 뭐예요? 걔네들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맞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부분의 진짜 문제가 뭘까? 그 문제를 계속 나한테 질문해보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콜드콜과 유튜브를 찾았잖아요. 콜드콜과 고객을 만나는 걸 찾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몇 억을 벌어도 몇십억을 벌어도 이게 내가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이럴 사람일 수도 있다면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오셨을 때 관리, 주제 파악하는 거, 이걸 먼저 알려주거든요. 사람 그릇이 바뀌게끔 막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전한 거고. 뭐, 몇천 번다. 뭐, 안대장이 그 법인 영업으로 3천만 원 번다. 3천만 원 벌어도 진짜 맞아요.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번다고 해서 진짜 부자가 될까?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저도 혹해서 갔고 저와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네, 안대장은 돈 잘 벌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다 잘 버냐? 잘 버는 건 있을 수 있어.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잘 투자 영역으로 넘어가서 진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 돈을 잘 벌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건강 문제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진짜 자유로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핸들링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 부분은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왜 사람은 힘들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는 다 있습니다.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그냥 어쩔 수 없어가 거의 대다수예요. 난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거의 핑계대고 그러는데 또 당해요. 그럼 더 나쁜 일들이 다가오고 문제 진단을 제대로 못 내리면요. 계속 되풀이 돼요. 왜 내 인생은 자꾸 힘들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왜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지? 잘못 열심히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왜 거기에서 그 문제가 파악했으면 내가 왜 계속 이걸 되풀이하지? 어떤 게 문제지? 어떤 거를 제거해야 되지?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냥 시스템은요. 일반 대중의 시스템은 추가하려고만 해요. 제거할 생각조차를 생각 못 해요. 근데 제거가 먼저예요. 박진영이 그 JYP 박진영 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흰머리가 있고 뭐 주름살도 펴지고 이거의 문제가 뭐냐 추가하려고 하는데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은 걸 먹지 않으면 된다. 이것도 제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건 제거 같아요. 많은 걸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제거하면서 내가 제대로 되는 것만 남기는 거.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스근 대표님이 추가한 게 아니라 거의 제거했어요. 근데 그 제거하는 와중에서도 아닌 거를 제거했고 경험하고 아닌 걸 제거했지 기존 거 다 갖고 있고 추가를 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달라요.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요. 되게 같은 것 같지만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멘토님이 항상 15년 동안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현재 문제에서도 해결하는 거 보면 경험하고 아닌 거를 제거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혹시라도 틀리는 거 없나 다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만 남기고 또 그 남기고 경험하고 또 실수해서 배우는 것들을 또 제자들에게 나누거든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꾸 추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추가하면요 머리만 무겁고요. 뭘 해야 될지, 더군다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돈, 경제,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파티션을 나뉘어져 있어요. 이걸 얘기했나?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경제, 안전마진에만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 다 나머지 부분은 되어져요. 제 멘토님이 이렇게까지 6개월간 본인에게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 우리 일반 대중처럼 회사에서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린다면, 이거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집중하면서 그 본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들까지, 제자들까지 코칭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이걸 가능한 거가, 대표님은 경제적인 것을 붙잡고 15년간 살았고, 거기에서 나아지고, 이제 건강 문제가 새로운 게 생기면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본인의 업을 계속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지금 저에게 건강 문제까지 온다, 저 아이들 남편의 건강 문제가 온다, 저는 정말 진짜 나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코너 같은데, 건강까지 제가 이걸 버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해서, 어떻게 잘못해서, 이 잘못했던 걸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 최대한 우리는 안전바지, 쿠션,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안전바지이고 쿠션인데, 그거는 경제, 돈.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필기한 거 보고 했는데, 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요, 이익이었어요. 이익. 무조건 이익이었어요. 이익이었고, 안전마진이었어요. 안전마진이 결국엔 경제였고, 또 그게 다 이익이었어요. 그리고 잃지 않는 거. 작은 돈 때문에 큰 걸 잃지 말아라.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자꾸 돈, 경제, 안전마진을 말로는, 이론은 얘기하고는 있지만, 내가 삶에서 이걸 진짜 붙잡고 있지 않고, 이걸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왜냐, 저의 시스템, 저의 세팅된 값은 어설프게 착하고, 어설프게 베풀고, 어설프게 시간 쓰고, 어설프게 사람 만나고, 이게 저한테는 세팅 값이었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왠지 좀,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내 모습이 좀 너무 욕심인가?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붙잡아야 됩니다, 경제를 붙잡아야 되고, 안전마진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깨닫고 나누잖아요. 근데 내가 매 순간순간 돈, 이익을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 이렇게 힘든데, 지 코가 석찬데, 무슨 남 힘든 거를 자꾸 안 잡고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웃기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제 안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고요. 돈, 경제 붙잡지 않고요. 조그만 거에 자꾸 아무튼 그래요. 안전마진, 이익. 무조건 이익이다. 계속 이익. 자본이, 영업이, 뭐, 캐시플로우. 이게 우리 경제에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죠. 근데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건강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다 겪는 문제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근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냐? 정확한 문제를 내가 진단해야 그거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힘들고 아프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실험하고
해서 계속 실험하고 결국에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결국에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제대로 질문을 하고 제대로 찾아낸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에서 안전마진은 불확실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근데 안전마진이 뭐냐? 경제, 돈이다. 그리고 안전마진, 그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자본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다, 네, 배당금 이익이든 다 이익이다. 이익을 쫓아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 이익이에요. 근데 투기가 아닌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기고, 거북이고, 그리고 알고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안전마진을 높이기 위한 눈이 있어야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면 지금 결국엔 경제 붙잡고 자기가 지금 노동 수입을 할 것이냐, 경제 수입을 할 것이냐, 네, 노동 수업을 할 거냐, 사업도 사실상, 어, 근로소득이죠.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콜드콜 전화를 해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과 캐시플로우도 올라와야 되고, 이게 단계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요, 경제를 붙잡아야 됩니다. 경제를 붙잡는 이유가 생존입니다. 생존. 이 문제에, 이 경제를 붙잡고 가야하는 이유에, 그냥 이거 벌면 돈 벌어요가 아니라, 제가 아이즈원 대표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릇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중에 또 남는 것, 그릇. 대표님의 차별화는 그릇을 만든다. 제자들의 그릇. 돈을 1억 벌고 2억 벌고 몇 억을 벌어도 그걸 잃지 않고 붙잡고 계속, 그리고 그걸 가치 있게 쓰면서 더 복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를, 그런 그릇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붙여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는 다 있다. 해결하시고,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전마진과 경제, 돈을 붙잡아야 한다. 네,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경제를 붙잡기 위해서, 내 불확실성의 문제가 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나 자신을 끊임없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결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이 불확실성에 볼 수 있는 통합을 가질 수 있는 이론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자영업자 대표님들 만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이론으로 알고만 있어요. 근데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알려주면 그냥 엄마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 어른들은 본인 생각, 그리고 어느 정도 해봤다는 거, 그리고 그 조그만 돈,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그 돈 잃을까 봐서, 네, 못 쓰는데요. 그 돈 잃느라 더 큰 걸 잃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그릇이 적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에게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본인이, 이걸 보시는 분이 본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똥멍충인지 알려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워런 버핏과 찰리 문거도 끊임없이 배우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데 나는 뭘 배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 만약 면접 앞에 두고 나 이거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알려주세요. 네네 들을걸요? 저도 그래요. 그것처럼 내가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겸손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